편지. 박인숙. 가을이면 편지를 쓰고 싶다. 단풍 들고 낙엽지는 낭만의 계절이면 플라타누스 잎이나 은행잎을 책갈피에 눌러서 편지를 썼던 일은 누구나 한 번씩 해보았을 것이다. 추억을 떠올리며 오늘도 노란 플라타누스 잎 몇 장을 주워서 책 속에 눌렀다.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어본 지도 까마득하다.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우표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살았다. 올해 봄에 군대에 간 아들 덕분에 가끔씩 우체국 창구를 찾는다. 예나 지금이나 편지를 주고받는 일은 가슴 떨리는 일이다. 50년이 넘는 생을 살면서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잊을 수 없는 일 중의 하나는 편지를 보내고 받을 때의 그 떨림이다. 상대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손으로 쓴 내 이름 석자만 보면 가슴이 설레기 시작한다. 군대에 간 아들에게 가끔씩 편지를 쓴다. 엄마와 아들 사이에는 그리움이란 말로는 다 표현 못할 그 무엇이 있다. 아들은 글자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해마다 어버이날이 되면 편지를 써서 내게 전했다. 모아둔 편지를 한 번씩 꺼내서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진다. 지렁이처럼 기어가는 글씨부터 군인이 된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았다. 그때마다 답장을 해주지 못한 것이 지금 생각하니 후회가 된다. 그때 못한 답장을 군대에 보내고 나서 다 했던 것 같다. 군인들이 받는 편지는 군대 밖에서 받는 편지와는 차이가 많다고 들었다. 아들은 객지에서 대학을 다녔다. 정해진 날짜에 반찬이나 간식거리를 보내면서 늘 쪽지 편지를 넣어 보냈더니 한 번씩 빠지면 왜 편지가 없냐고 아이가 먼저 물어본다. 어느새 아들도 편지가 주는 행복을 맛본 것 같았다. 추억 속에는 언제나 편지가 있다. 떠나버린 첫사랑에게 보낼 수 없는 편지를 수도 없이 썼던 기억. 짝사랑했던 사람에게 이름 없이 보냈던 숱한 사연들. 부부싸움 대신 출근하는 남편의 주머니 속에 넣어 보냈던 긴 사연의 편지들도 있었다. 모두들 답장이 없는 편지이다. 컴퓨터가 흔하지 않던 시절에는 편지를 쓰는 일이 거의 일상이었다. 전화가 있기는 했지만 편지는 말이 아닌 글이기에 좀 더 다정하고 애틋할 수가 있었던 것 같다. 그 기분을 느끼기 위해 편지를 많이 했던 것 같다. 내 지인들은 거의가 무뚝뚝한 경상도 사람들이다. 말로는 아무리 해도 설렘이 없지만 한 장의 편지는 가끔씩 나를 감동하기도 하고 울리기도 했다. 지금도 가을이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도 싶고 받고도 싶다. 목련꽃 그늘에서 읽는 베르테르의 편지는 아니지만 중년의 허전한 마음 한 자락과 낙엽 뒹구는 가을의 한 자락을 엮어서 누군가에게 띄워 보내고 싶은 계절이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어를 배웠던 중학교 때였다. 2학년이 되었을 때 선생님은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미국 학생들과 펜팔을 하도록 연결해 주셨다. 난생 처음으로 국제 우편이 찍힌 봉투에 영어로 내 이름이 써진 편지를 받았을 때 나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내가 더욱 놀란 것은 봉투를 뜯는 순간이었다. 편지 속에는 노랑머리 파란 눈을 가진 백인의 남자아이 사진과 영어로 쓴 편지가 들어있었다. 사전을 찾아가며 편지를 읽는 것은 조금 흥미로운 일이었지만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너무 당황했다. 그 당시는 부끄러워서 남자친구들을 피해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나와 너무도 다른 남자가 친구하자고 사연을 보내왔으니 내 가슴은 그야말로 방망이질을 했다. 그 뜨거웠던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이렇듯 편지는 이런저런 이유로 주고받는 가슴을 떨리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 같다. 얼마 전 먼 산 단풍과 함께 했던 가을 기행에서 한국 전쟁의 흔적들을 사진으로 엮어서 군 부대의 담을 따라 진열해 놓은 현장을 돌아보고 왔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어느 학도병이 쓴 편지였다.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몸을 숨기며 어머니께 써보낸 중학생 아들의 편지를 보고 동행한 사람들이 눈시울을 적셨다. 사람을 죽였다는 고백을 시작으로 그 살벌한 분위기를 어머니께 전하고 또 전했다. 상추쌈이 먹고 싶다고, 시원한 냉수를 마시고 싶다고 애원하듯 써내려간 그 편지가 어머니와 아들의 마지막 대화였다. 적들이 가까워짐을 알리고 안녕이란 말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편지는 끝났다. 그 다음 날 그 어린 병사는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한다. 어린 아들이 보낸 한 장의 편지는 그 당시 대한민국 모든 어머니들의 편지가 되었으리라.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어머니들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벨이라는 과학자가 전화기를 발명하기 전에는 편지가 세상을 지배했을 것이다. 너도 나도 편지를 쓰던 시대에는 모두가 문장가요 시인이었을 것 같다. 지금은 전화도 귀찮아서 몇 자의 문자로 통하는 시대다. 사람들이 언어 생활이 갈수록 중요성을 잃고 있다. 이젠 말이나 글보다 어떻게 하면 가장 간단하게 자신을 표현해야 할지 고민하는 세상이다. 더 짧게, 더 편하게, 더 빨리 하는 것이 살아남기 위한 한 방법이다. 아날로그를 좋아한다는 사람은 자기 합리화에 충실할 뿐이다. 이젠 슬로우라는 말이 특별한 단어로 평가받고 있다. 패스트푸드 대신 슬로우 푸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자연 그대로의 여유 있는 삶을 사는 마을을 슬로우시티라는 이름으로 지정하기도 한다. 참선을 공부하는 불자들은 천천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보이지 않는 마음을 찾아가기도 한다. 느림의 미학이 한층 더 돋보이는 21세기의 삶이다. 오늘도 집 앞 우편함에는 편지가 가득하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각종 요금 청구서이다. 사람이 아닌 기계가 찍어낸 편지이다. 편지를 받으며 설레었던 그 마음은 어디로 가고 없다. 이젠 군대에 간 아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전화만 있을 뿐 편지를 쓰지 않는다. 좀처럼 글씨를 쓸 일이 없는 젊은이들이기에 성인이 된 아이들의 필체가 형편이 없다. 예전에는 글씨가 그 사람의 얼굴이라 했건만 지금은 무엇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언어는 편지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이 편지일 것이다. 작가는 책을 써서 독자들에게 전하고
가수는 노래를 불러서 대중들에게 전하며 배우들은 몸짓으로 관객들에게 마음을 전달한다. 글을 쓰고 읽을 수 있을 때 한 장의 편지라도 주고받고 싶다. 언젠가는 그 쉬운 일도 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가을이 다 가기 전에 누군가에게 마음 담은 편지 한 장 보내야겠다.